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총선에서 매일 누구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십몇 년 전 얘기해가지고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한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제2부속실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항 그런 거가 인원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어떤 점이 된다는 것이나요? 총선에서의 표를 꼭 받아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 총선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집약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 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제 얘기 먼저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오늘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의 대학원에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영환 교수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래 오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관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공관위는 위원들을 선임하는 일정이 있겠죠. 제가 위원들까지 한꺼번에 위원장님하고 협의 없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공관위원장을 먼저 지명한 이후에 그 이후에 공관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이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도와주실 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 극단적 혐오 언행하시는 분들 답이 없다고 하시는데 공청회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얘기 대부분 들어있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극단적 언행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자유로운 언행과 극단적 언행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경계가 모호하다고 해도 그게 경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언행을 하시는 분은 당에 자리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에서 작성한 서울 탄핵 보고서가 좀 알려지면서 수도권 이동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그게 알려진 게 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난 서울 49곳 중에 6곳이 은폐하다고 이런 제가 오기 전 얘기죠. 어쨌든 오시기 전후를 전후해서 당내에서 수도권 이동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타겟층은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취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이기는지보다 왜 이겨야 하는지를 국민들께 잘 설명할 겁니다. 지금 국민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의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겨서 어떻게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아까 공항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가 이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된다고 보시나요? 교통망 확충. 저희가 그런 교통망 확충 같은 것을 설명드리고 정부 여당으로서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실천할 것인 건 맞는데요. 그게 총선에서의 표를 꼭 받아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면도 있는데요. 총선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국민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그런 에너지가 집약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었던 일들을 모아서 할 것이고 경기도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경기도는 1,400만이 모여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격차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집중해서 좋은 정책 내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합리한 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특별자치도 설치 문제가 꼽히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공약이라든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빠르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진영이 생각하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철학에 맞게 운영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맞는 공약을 차차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약간 추상적이지만 격차 해결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것이다. 상당 부분 그 아래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재원받아서 정책화하고 그리고 정책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기간 중에 실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격차 해소가 앞으로 총선의 약간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총선의 키워드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정하시는 거죠. 다만 국민들께서 그 점을 저는 원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무 큰 담론이 아니더라도 이 총선의 100일 동안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주장했던 그 서울 편입, 김포 같은 서울 편입론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계속해서 추진하실 건지 메가시티론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인 단계를 우리가 어떤 방향을 하겠다는 건 대충은 한번 화두를 던진 셈이고요.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저희 구체적인 그 안이 나오기 전에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 두 가지론들이 해결하는 목표가 비슷한 지점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게 더 실천적으로 더 금방 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경기도 해소 격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교통, 안전. 정확하게 말하면 꼭 그게 경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에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그 거죠. 중에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이 점 가장 먼저 해소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제가 그 중에 그 교통격차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지만 사실 도시화가 더 집약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권이 사실 서울과 같은 생활권과 직업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또 교육권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과정에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의 지금 생활인으로 처음 편입되는 젊은 분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전철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선이 지나면서 그 문제 하나만 조금 나아져도 국민들 입장에서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제2부서 설치 관련해서 이해가 가려고 했죠. 동의하면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어요. 아침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죠? 하나만 더 할까요? 검찰관 위기론에 대해서 공감을 오늘 대통령실에서 사실 그거는 이 방탄특검에 섞여 있는 대장동 50억 특검과 그건 지금 진행되는 거 다 그냥 스톱시켰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특검 역시도 그거 가지고 모든 총선의 이슈를 덮어나가 총선에서 이런 격차 해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누가 말하는 것이 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누구 불렀다 이걸로 덮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십몇 년 전 얘기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오늘 대통령실이 얘기한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이 제2부속실 문제하고도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영역인데 이쪽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위원장님,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대응하실 것까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다 보면 뉘앙스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뉘앙스 차이가 전혀 없이 어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죠. 그러니까 총선이 혼탁해지면 안 되는데 혹시 총선 이후에 도입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사안 자체가 특검이 필요한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사안은 지난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수사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새로 드러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권력비리적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그 내용 자체에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여부 그런 문제가 먼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전국대회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리신 분이 많아서 이 정도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가 된 지가 3년 지났는데요. 저한테 경기도 판세를 물어보시는 건 조금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